명문가의 비밀 제7화 세 번째 남자와 운명의 밤. 오프닝.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면? 50년 전 세 사람이 나눈 비밀이 오늘날 모든 것을 뒤흔든다면?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라면? 여러분, 지난 6화에서 우리는 윤미란의 충격적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본 그녀. 포사이트 시스템이라는 미래 예측 AI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고 글로벌 파마와의 50년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듯 보였죠. 민준과 서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철수와 윤미라는 50년 만에 화해했어요. 준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검은 남자. 1975년 사진 속 세 번째 인물. 그가 중얼거렸죠.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오늘 제7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민준과 서희의 신혼 첫날 밤, 그들만의 뜨거운 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글로벌 파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포사이트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정체는, 그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60년간 숨겨진 비밀이 폭발합니다. 명문가의 비밀 제7화 지금 시작합니다. 제한장 신혼 첫날 밤, 사랑의 완성. 2026년 4월 15일 제주도 프라이빗 리조트. 민준과 서희는 허니문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에 도착했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주황빛 하늘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죠. 서희는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하얀 실크 가운을 걸친 모습이 석양빛에 비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서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서희의 몸이 살짝 떨렸지만 민준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빠. 서희가 속삭였어요. 목소리에 설렘과 떨림이 섞여 있었죠. 민준이 서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서희 씨, 저희 이제 부부예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서희가 민준의 팔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생.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서희를 돌려 세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달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민준이 서희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해요. 서희가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오빠. 민준이 서희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어요. 서희는 민준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서희를 침대로 옮겼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흰 실크 시트 위에 누운 서희의 모습은 마치 꿈속의 여인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피부를 비추며 은빛으로 물들였죠. 민준이 서희 옆에 누우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할게요. 무섭지 않게.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서희의 이마에, 눈꺼풀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깊어지고 간절해졌습니다. 서희의 가운끈이 느슨해졌고 민준의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됐어요. 서희의 작은 신음, 민준의 거친 숨소리, 서로를 부르는 이름들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서희. 나도. 너무 사랑해.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체온,
땀에 젖은 피부, 격렬해지는 호흡,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안았어요. 서희가 민준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고, 민준은 서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서희, 서희.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서희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민준은 서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서희가 속삭였어요. 민준이 서희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서희가 민준의 가슴에 귀를 대며 말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빨리 뛰고 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완벽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리조트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망원경으로 그들의 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타겟 확인. 내일 새벽 4시에 작전 개시. 여러분, 민준과 서희의 행복한 밤이 마지막이 될까요? 제두장 3번째 남자의 정치.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강철수와 윤미라는 50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와인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란.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1975년에 함께 연구했던 사람. 기억하오?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한석 박사님 말씀이세요?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한석. 우리 셋이 함께 MR-1975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지. 미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한석 선배는 197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연구실 화재 사고로. 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오. 미란이 놀라서 강철수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철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 미란에게 건넸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병원 회장실로 배달됐소. 미란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1975년 성도병원 연구실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젊은 강철수, 윤미란, 그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한석이었죠. 편지를 읽던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철수, 윤미란에게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그날부터 MR-1975는 내가 개발한 것입니다. 포사이트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도 내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글로벌 파마에 나를 팔았습니다. 연구 자금을 받기 위해 1976년 1월 15일 당신들은 내가 화재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어요. 글로벌 파마의 비밀 연구소에서 50년간 살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러. 이한석. 미란이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이럴 수가. 한석 선배가 살아있다니. 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란. 미안하오. 당신은 몰랐을 거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미란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요?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1976년 글로벌 파마가 제안했소. 연구 자금 100억 원을 주는 대신 이한석을 그들에게 넘기라고. 강철수가 말했어요. 한석은 천재였소.
MR-1975의 핵심을 모두 그가 만들었어. 글로벌 파마는 그를 원했고,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강철수의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철수가 뺨을 감싸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하지만 그때 성도병원은 파산 직전이었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석 선배를 50년 동안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준서처럼?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로벌 파마는 한석을 이용해 수많은 신약을 개발했소. 그가 만든 것들을 자기들 이름으로 특허냈지. 미란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석 선배를 지옥에 보낸 거네요. 강철수가 미란을 안으려 했지만 미란이 밀쳐냈어요. 저리 가요. 당신 때문에.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젊었어요. 강철수와 미란이 얼어붙었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철수, 미란. 이한석이었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석 선배. 한석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50년 만이네요. 두 분은 전혀 안 변하셨어요.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한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지하 연구소에 갇혀 있었는데 말이죠. 강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석,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한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철수. 한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계획했어요. 복수를. 미란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한석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거죠. 한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주도 리조트에서 자고 있는 민준과 서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민준이한테 손대면. 한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손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데려갈 뿐이에요. 한석이 말했어요. 민준과 서희, 그 둘은 특별해요. 포사이트 시스템이 예측했거든요. 미란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예측이요? 한석이 설명했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에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단순히 질병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조합도 분석하죠. 한석이 말했어요. 민준과 서희가 결합하면 그들의 자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능과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질병 면역력도 99.9%죠. 강철수와 미라는 숨을 죽였어요. 한석이 계속 말했어요. 글로벌 파마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민준과 서희를 타겟으로 정한 거죠. 한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 두 사람은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죠. 미란이 울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한석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한석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강철수. 윤미라는 사실 당신 아이를 임신했었어요. 1976년에 강철수와 미란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글로벌 파마가 강제로 유산시켰죠. 미란이 임신 사실을 모르게. 미란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안 돼. 안 돼. 한석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강철수는 미란을 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 그들이 몰랐던 비극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한석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까요?
제세장 글로벌 파마의 진짜 목적. 다음 날 아침 성도병원 긴급 이사회. 준혁, 민우, 박혜진, 그리고 강철수가 모였어요. 윤미란도 함께였습니다. 혜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어젯밤 글로벌 파마의 내부 서버를 해킹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Project Genesis, 새로운 인류 창조 계획. 준혁이 문서를 읽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혜진이 설명했어요. 글로벌 파마의 진짜 목적은 포사이트 시스템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었어요. 혜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 저소득층 환자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요. 화면에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모든 저개발 국가의 데이터였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왜 저소득층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혜진이 대답했어요. 보험 사기를 위해서예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글로벌 파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글로벌 보험사들과 거래했어요.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명단을 팔았죠. 혜진이 말했어요. 보험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10배로 올렸어요. 덕분에 수조 원의 이익을 봤죠. 강철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악마들. 혜진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제네시스 프로젝트.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파마는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려고 해요. 질병 없는, 지능 높은, 통제 가능한 인간이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들은 수백 쌍의 부부를 찾아냈어요. 최적의 유전자 조합을 가진. 그리고 그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임신시켰죠.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혜진이 민준과 서희의 사진을 띄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1순위 타겟입니다. 혜진이 설명했어요. 민준 씨는 강철수 회장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뛰어난 지능과 리더십, 장수 유전자를요. 혜진이 말했어요. 서희 씨는 윤미란 박사의 유전자를 가졌죠. 천재적인 과학 능력과 강한 면역력을요. 혜진이 말했어요. 이 둘의 조합은 완벽해요. 그들의 아이는 IQ 200 이상, 모든 질병 면역, 수명 120년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민준이와 서희가 위험하다는 거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납치팀이 출동했어요. 목표는 두 사람을 생포해서 글로벌 파마 본사로 이송하는 거예요. 강철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당장 민준이한테 연락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진이 받자 이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혜진 씨, 늦었어요. 민준과 서희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제내장 납치와 각성, 제주도 리조트, 새벽 4시. 민준과 서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리더가 손짓하자 2명이 민준에게, 2명이 서희에게 다가갔어요. 주사기가 민준의 목에 꽂혔어요. 민준이 깨어나려 했지만 약물이 너무 강했습니다. 민준이 신음했지만 곧 의식을 잃었어요. 서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히고 주사가 놓였습니다. 4명의 남자들은 민준과 서희를 들것에 옮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제주공항 외곽의 비밀 활주로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준과 서희는 기내로 옮겨졌고 곧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섬이었어요. 글로벌 파마의 비밀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죠. 8시간 후 민준이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민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이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서희. 옆 침대를 보니 서희도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일어나. 하지만 서희는 반응이 없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한석이었어요. 깨어났군요, 민준 씨. 민준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누구야? 우리를 왜 납치한 거야? 한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납치가 아니에요. 보호하는 겁니다. 한석이 서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과 서희 씨는 특별해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존재들이죠.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무슨 개소리야. 한석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게 당신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석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유전자는 99.7%가 완벽합니다. 질병 감수성이 거의 없고 지능 유전자가 최상위죠. 한석이 말했어요. 그리고 서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결합하면 당신들의 자손은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미친놈.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야. 한석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실험 아니에요. 이건 진화입니다. 한석이 말했어요. 현재 인류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질병, 노화, 죽음. 하지만 당신들의 자손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석이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를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절대 동의 안 해. 한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한석이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약물은 생식 능력을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당신들은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될 겁니다.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묶인 손목이 풀리지 않았어요. 한석이 민준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경고, 외부 침입, 경고. 한석이 당황하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었고 가죽끈이 끊어졌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발목도 풀고 서희에게 달려갔어요. 서희야, 일어나, 제발. 민준이 서희의 뺨을 가볍게 때렸어요. 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민준이 서희의 구속을 풀며 말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도망가야 해. 두 사람은 방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는 혼란스러웠어요. 연구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과 서희는 비상구 표시를 따라 달렸어요. 하지만 앞에서 총을 든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멈춰. 민준이 서희를 뒤로 밀며 경비원들과 대치했어요. 바로 그때 천장이 폭발하며 누군가 내려왔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몸놀림이 민첩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식간에 경비원들을 제압했어요. 격투 실력이 프로 수준이었죠. 따라와. 목소리는 여자였어요. 민준과 서희는 그 여자를 따라 달렸어요. 여자는 건물 밖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대기 중이던 헬리콥터에 태웠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연구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여자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박혜진이었어요. 서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혜진 언니.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에 GPS 추적 기능을 숨겨뒀어요. 두 분의 혈액 샘플을 등록해뒀거든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 할아버지께서 특수부대를 보내셨어요. 저는 선발대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서희가 민준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오빠. 무서웠어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준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혜진이 대답했어요. 이한석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 말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민준 씨와 서희 씨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한석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5장 민우의 고백. 이틀 후 서울 성도병원. 민준과 서희는 무사히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그들을 반겼고 강철수는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서희.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민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우였어요. 민준이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USB가 들어 있었어요. 민준에게.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 것 같다. 너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이 USB에는 내가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어. 횡령, 배임, 내부 거래, 모든 것. 그리고 수진과의 일도. 나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떠나려고 해. 미국으로 갈 거야. 수진과 아이와 함께 너희들 앞에서 사라질게.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행복해라. 민우. 민준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준혁이 들어왔어요. 민준의 아버지였죠. 민준아, 미무 편지 받았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준혁이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받았어. 민우가 떠난다고.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도 그게 나은 것 같아. 민우는 여기 있으면 계속 고통받을 거야. 민준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삼촌을 용서하셨어요? 준혁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용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준혁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삼촌보다 강해. 그리고 더 현명해.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회장이 된 게 자랑스러워. 민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아, 서희 잘 지켜.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빛이야. 준혁이 나가고 민준은 혼자 남았어요. 민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범죄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휴지통으로 드래그했습니다. 삼촌, 새로 시작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민준이 파일들을 완전히 삭제했어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제6장 준서의 위기. 같은 시각, 윤재혁의 집.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3개월 전보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준서의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준서가 휴지로 코를 막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재혁이 부엌에서 달려왔어요. 준서야, 무슨 일이야? 준서가 쓰러졌어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30분 후 성도병원 응급실. 준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총동원됐습니다. 민준, 서희, 미란, 강철수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담당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준서 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35년간의 인체 실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글로벌 파마가 투여한 실험 약물이 몸에 축적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독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란이 울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현재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안 돼. 이제 막 찾았는데. 재혁이 미란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민준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의사가 대답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포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으로 준서 씨의 독소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마의 해킹 이후로요. 민준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치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민준은 비밀 연구실로 내려갔어요. 포사이트 시스템의 메인 서버가 있는 곳이었죠. 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돌아섰어요. 이한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한석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저는 적이 아니에요. 한석이 말했어요. 준서를 살리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납치한 사람이? 한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복수심에 눈이 멀었죠. 한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다릅니다. 그는 저처럼 50년을 잃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죽게 놔둘 수 없어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한석이 USB를 꺼내 건넸어요. 이 안에 포사이트 시스템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리고 준서를 살릴 해독제 공식도요. 민준이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왜 도와주는 거죠? 한석이 대답했어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50년 동안 증오만 했어요. 이제는 용서받고 싶어요. 한석이 돌아서 걸어가며 말했어요. 준서를 살려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입니다. 한석이 사라지고 민준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시스템이 활성화됐습니다. Welcome back, Master. 민준이 준서의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해독제 공식 완성. 생존 확률 95.7%. 민준이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해냈어. 민준은 즉시 의료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해독제 제조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준서에게 해독제가 투여됐어요. 48시간 후 준서가 눈을 떴어요. 엄마. 미란이 준서를 안으며 울었어요. 준서야, 깨어났구나.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독소가 99% 제거됐어요.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를 안았어요. 준서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한석은 정말 변한 걸까요? 제7장 새로운 시작과 숨겨진 위협. 3주 후, 성도병원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민준의 지휘 아래 포사이트 시스템이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WHO, UN, 모든 국제기구가 이를 환영했어요. 가난한 나라들도 이제 미래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죠. 민준과 서희는 병원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해냈어요. 서희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서희가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뭔데? 서희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임신한 것 같아요.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검사해 볼게요. 민준이 서희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야호, 우리 아기. 두 사람은 웃으며 키스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멀리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은 SUV 안에서 한 여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본부 타겟 임신 확인. 다음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제니시스 2단계를 시작하라.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배는 더 이상 불러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수석의 남자를 돌아봤어요. 민우였어요. 여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민우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클로징. 네, 여러분. 명문가의 비밀 제7화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남자 이한석의 충격적인 등장. 그는 50년 동안 복수를 꿈꿨어요. 민준과 서희의 납치와 극적인 구출,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글로벌 파마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저소득층 데이터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는 음모였죠. 준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어요. 이한석의 도움으로. 민우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정말 떠난 걸까요? 그리고 서희의 임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봤어요. 민우와 수진이 아직 한국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음모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한석의 진짜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속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서희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서희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와 대화했어요. 얘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자. 서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아직 2달 남았어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기다려지네. 우리 아기. 그날 밤 서희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방에서 한 노인이 서희에게 다가왔어요. 이한석이었습니다. 서희 씨, 당신의 아기를 지켜야 해요. 서희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석이 말했어요. 그 아이는 특별해요. 너무 특별해서 위험해요. 한석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노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서희가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꿈이었어. 하지만 창밖을 보니 검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집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불안한 마음에 민준을 깨웠어요. 오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화 예고. 여러분, 제7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 제8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립니다. 서희의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의문의 조직이 병원을 습격한다. 민우와 수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걸까요? 이한석의 마지막 비밀이 폭로됩니다. 그가 50년 동안 숨긴 진실은? 그리고 준서에게 새로운 능력이 발현됩니다. 해독제의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진화일까요? 포사이트 시스템에 숨겨진 최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과거를 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닌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라면 더 큰 음모, 더 깊은 비밀, 그리고 생명을 건 선택이 기다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가의 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제7화는 어떠셨나요? 민준과 서희의 첫날 밤 품격 있게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이한석이라는 캐릭터, 여러분은 그를 악당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피해자로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글로벌 파마의 보험, 사기, 음모,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전자 데이터의 악용,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서희의 임신, 축하할 일이지만 에필로그를 보셨나요? 불안하시죠? 다음 화에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민우와 수진, 그들이 정말 떠났을까요? 아니면 다음 화는 출산을 둘러싼 엄청난 전쟁이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민우와 수진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걸까요? 서희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